막무가내 탄핵을 하면서 무려 5억에 가까운 돈을 민주당 출신과 진보 성향이 가득한 일부 로펌에만 일거리를 몰아줬다면 이거 국민 세금으로 너네 짬짬이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어차피 탄핵은 다 기각되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 하나만 다뤄볼게요. 장동혁 의원이 오늘 발표했던데요. 네. 국회가 그동안 29번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선임해서 지출한 변호사비만 4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누가 지정하느냐? 뭐 이렇게 PT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맡잖아요. 네. 그럼 정청래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법무법인 지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얼마를 줬느냐라고 내역을 밝히라고 장동혁 의원이 들고 나왔는데 이게 저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인 게 대통령께서도 민노총을 상대로 싸울 때도 민노총의 회계 부정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네. 돈줄이 제일 민감하고 약한 골이거든요. 네. 막무가내 탄핵을 하면서 무려 5억에 가까운 돈을 민주당 출신과 진보 성향이 가득한 일부 로펌에만 일거리를 몰아줬다면 이거 국민 세금으로 너네 짬짬이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어차피 탄핵은 다 기각되는데. 네. 그런 비판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탄핵 정국 때부터 계속 초반부터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금만 지금 1억 8천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29차례 탄핵을 하면서 결국 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 당원 당비로 한 것도 아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개인 사비로 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남발하면서 이런 낭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이익공동체나 이제 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로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본인들이 얽히고 설킨 기득권들이 또다시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또 국민의 세금이 들었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민노총 관련 말씀을 하셔서 잠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싸움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임기 1년 차에 이제 하셨던 내용들 중에 저는 민노총의 여러 가지 부정 같은 것들 그리고 취업 비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맞서 싸운 것이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성 귀족 노조도 정말 우리나라의 적폐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준 것만이 아니라 공정에 대한 가치를 너무 많이 무너뜨려 왔습니다. 세습 채용이 선관위에서만 갑자기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나 이런 강성 노조 관련해서도 세습 채용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겨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추진했던 3대 개혁, 초반에 3대 개혁도 그런 적폐 해소와도 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노총, 정교조, 공무원 노조, 지금 정교조, 공무원 노조, 언론 노조 전부 다 민노총 산하거든요. 이런 구태한 좌익기득권 카르텔에 맞서서 싸워왔는데 그동안 여당도 제 기능을 못했었고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또다시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장동혁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정부에서 일할 때 보면 민노총이 선동하는 상황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갑자기 탄핵하라는 글을 아주 많이 작성을 한다거나 특정 시간대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좌익들이 공작을 해온 과정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라는 사실도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4억 6천입니다. 4억 6천. 이게 웬만한 서민 중산층 전 재산이에요. 네. 빚 없이 순수 재산 4억 6천인 집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큰 돈을 말도 안 되는 탄핵한다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로펌에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역 공개되면 보나마나 좌파 성향이 강한 민주당 출신들이 많이 있는 로펌일 확률이 거의 100%겠죠. 이게 결국 국민 세금을 유용한 거 아닌가. 정계선 남편이 있는 로펌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방위에서 이거 왜 국회가 돈 내냐. 국회의원들 니들 돈 내라. 탄핵 심판할 때. 그렇게 일갈했거든요. 네.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 무리하게 탄핵 과정을 통해
여러 국익의 손실을 초래한 국회의원들, 그 탄핵안에 동의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책임도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내던가 네. 나눠서, 그리고 직무가 정지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도 의원실에서 직접 해야 함부로 안 될 탄핵에 도장을 못 찍는다. 지금은 돈도 변호사비도 국회가 내, 방통이나 뭐 검찰 직무 정지돼 있는 동안에 그 피해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이 탄핵이 설령 기각이 돼도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150명이 생각 없이 찬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 이게 몇백만 원이라도 내가 나눠서 변호사비를 내야 되고, 이 사람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면 그거 국회의원들이 나눠서 보상해줘야 되면, 국회의원들이 은근히 다 짠돌이들이 많거든요. 100만 원에 벌벌 떠는. 이거 함부로 찬성표 찍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탄핵에서 살아 돌아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 책임제, 탄핵을 할 거면 안 됐을 때 책임도 너네가 져라. 요것 좀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론으로 법안 발의하면 안 되나 한번 마지막으로 고민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공작에 대해서 혈세를 낭비했다. 이 포인트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탄핵을 이런 식으로 사실 날조된 탄핵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조차도 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제도를 악용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